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7.5절의 입체시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다뤄나갈 겁니다. 여기서 미리 언급을 하자면 이제 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기선고도비 그리고 과고감 그 다음에 시차와 시차차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얘기를 할 건데 이 부점 같은 경우는 기술사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기선고도비라든지 과고감, 시차 이런 것들도 기술사에서 1교시에 해당되는 10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시험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들이 무척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술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기사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 모두 공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암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러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부점부터 나오네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7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부점. 자, 부점은 관측표라고도 하네요. 이러한 동의어들이나 비슷한 말들이 나오면 꼭 같이 체크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뭐를 부점이라고 하나요? 입체시에 의해서 공간 내에 점의 위치를 뽑아내기 위한, 즉 점의 높이를 뽑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미세한 목표점을 우리가 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점은 사진상에서 지형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자, 그럼 이번엔 부점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부점의 원리입니다. 자, 사진상에서 우리가 지형을 높이값을 뽑아서 도면화할 때 그때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부점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요, 지금 두 개의 사진면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O1이라는 점과 O2라는 점에서 입체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 두 개의 판, 요거를 평행하게 놓고 그 위에 M1 왼쪽 사진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에 M2 요거를 종시차 Y 방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놓고 O1과 O2의 점에서 입체시를 하면 여기 공간상의 P점이 발생하죠. 이때 우리가 요 M1을 종시차의 90도 방향, 즉 Y축과 90도 방향인 X방향 선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M1의 위치에 따라서 맺히는 P점, 상점이 달라집니다. 즉 M1이 여기 빨간 삼각형에 있을 때는 요 맺히는 점이 여기를 통해서 P점, 요 빨간 P점에 맺히게 될 거고요. 요 M1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파랑 삼각형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상은 요 O1에서 요거를 지나서 여기에 맺히는 즉 파란 동그라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왼쪽으로 더 보내면 O1에서 요 녹색 삼각형을 지나서 요 P점, 녹색 동그라미 점에 상이 매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X방향으로 M1을 좌우로 움직이면 P의 점이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M1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상의 위치가 O1 P선 요거의 연장을 따라서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하죠. 그때 이 멀고 가까운 정도가 관측이 될 거고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점을 우리가 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점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점 정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점 상위, 세 번째가 부점 하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눈이 좀 제가 그랬지만 좀 무섭네요. 자, 실제 맺혀야 하는 점이 여기일 때 이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부점 상위라고 얘기하고요. 빨간 동그라미네요. 요거보다 낮게 맺힐 때를 부점 하위, 녹색 동그라미로 표현한 요 점에 맺힙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점 정의란 건 뭐죠? 입체시 했을 때 이 상점이 한 점으로 안착돼서 보이는 게 부점 정의입니다. 그럼 부점 상위는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입체시 했을 때 실제 위치보다 더 떠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부점 상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점 하위는
입체시 했을 때 실제보다 가라앉아 보이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점 하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관측할 때 부점이 떠 보이거나 또는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면 편의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부점 정의에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점의 높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높이값을 추출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후속 작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선고도비를 한번 보죠. 기선고도비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언급했어요. 일단 여기 용어에서 모든 거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기선고도비, 말 그대로 기선에 대한 고도의 비율이다. 기선이 뭐죠? 기선은 비행기가 쭉 지나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연속된 사진을 찍을 때 먼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사진을 찍었던 위치, 카메라의 위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찍은 위치, 역시 카메라의 위치, 그 두 점의 길이를 우리가 기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는 뭐예요? 비행고도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얼마나 높게 떠서 나르는지, 즉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부터 카메라의 높이까지가 고도가 되죠. 자, 이렇게 기선 고도비가 클 때는 대상물은 실제보다 과장되게 높게 나타나거나 과장되게 낮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기선고도식은 말 그대로 기선고도를 풀어 쓴 겁니다. 기선이 뭐예요? 베이스라인, 대문자 B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도는 비행고도 H죠. 이러한 노테이션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풀어 썼을까요? 고도는 그대로 H라고 썼고요. 비행고도. 그 다음에 M 곱하기 B0라고 돼 있죠. 요 M은 뭐예요? 예, 축척 분모수입니다. 우리가 대문자 M은 소문자 M분의 1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소문자 M은 축척 분모수, 즉 1대 3000 축척이면 3000에 해당되는 거고 1500분의 1 축척이면 1500에 해당되는 게 요 M 값이에요. 그 다음에 B0, 요건 사진 주점 기선길이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있을 때 이 두 사진을 중복을 시키죠. 왜? 그래야 입체시가 될 거고 중복을 해서 사진을 찍어 왔을 테니까요. 그렇게 중복을 시켰을 때 왼쪽 사진의 중심은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iducial mark, 즉 내 귀퉁이에 있는 사진 지표를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를 연결해서 중심을 찾습니다. 요 점, 그 다음에 연속된 그 다음 중복 사진에 대해서 역시 사진 내 귀퉁이의 지표를 통해서 중심을 찾고 요 길이를 잰 게 B0, 소문자 B0입니다. 요게 주점 기선 길이에요. 즉 왼쪽 사진의 주점부터 오른쪽 사진의 주점, 그거를 사진을 중복시켜 놨을 때 그 사진상의 길이를 주점 기선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진상에서 나타난 점의 길이는 실제 길이하고 어떤 관계 있나요? 예, 축척에 비례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지도에서 얘기할 때 축척은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제 거리분의 사진상의 거리. 즉 실제 길이가 뭔데? 실제 거리가 기선이라면 사진상의 거리는 주점 기선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점 기선 길이와 축척 분모수를 곱하면 바로 기선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요 B0 주점 기선 길이는 또 어떻게 써요? A가 뭐죠? 사진의 한 면의 길이입니다. A라고 에어리어 면적이 아니에요. A 곱하기 1-100분의 P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100분의 P는 뭘 의미하나요? 중복도입니다. 예를 들어 종중복이 60%를 중복했다 그러면 100분의 60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횡중복에서 여기서는 횡중복을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횡중복이 30%다 그럴 땐 요 100분의 Q 하고 써서 요게 100분의 30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B0의 값, 즉 주점 기선 길이의 값은 사진상의 한 면 곱하기 1-100분의 P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식 M 곱하기 A의 1-100분의 P, 요게 M 곱하기 B0를 다시 풀어 쓴 거죠. 자, 근데 우리 또 뭘 알 수 있어요? 축척은 어떻게 써요? 아까 실제 길이분의 사진상 거리라 그랬습니다. 실제 거리분의 사진상의 거리. 그쵸? 그게 축척이에요. 그러면 또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카메라부터 지면까지의 길이가 뭐예요? 이거 비행고도죠. 그 다음에 또 카메라 렌즈의 중심부터 영상면까지 거리가 초점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축척은 비행거리분의 초점거리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둘러치고 맺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측량에서 특히 축척에서 이렇게 둘러치는 게 많이 나와요. 축척은
비행고도분의 초점거리였으니까 축척 분모수는 어떻게 써요?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h분의 f가 f분의 h, 즉 초점거리분의 비행고도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 식은 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해설하려는 그 설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기성고도비는 언제 커져요? 예, 여기 대문자 B가 커질수록 기성고도비는 커집니다. 또 언제 커져요? 요 H가 비행고도 H가 작을수록 기성고도비는 커지네요. 반비례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또 초점거리 F하고 반비례 관계 있죠? 즉 F가 작을수록 기선고도비는 커집니다. 이러한 특징들 공식에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선고도비의 공식, 이건 되게 쉽죠? 말 그대로 기선과 고도의 비율, 그러니까 기선을 고도로 나눈 게 기선고도비. 그 다음에 요 기선 B는 축적 분모수 곱하기 사진 추정거리, 그걸 두 개 곱해야 실제 거리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B제로는 뭐라고 쓴다고요? A 곱하기 1-100분의 P,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1-중복도, 여긴 종중복을 얘기합니다. P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맺힌 건 뭐예요? 축척은 실제 거리분의 사진상 거리는 실제 비행 고도분의 사진의 초점, 즉 H분의 F니까 소문자 M, 즉 축척 분모수는 F분의 H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광각에 가까운 렌즈를 쓰는 카메라다. 예, 앞에서 우리가 보통각, 광각, 초광각을 비교하면서 피사각과 초점거리에 대한 비율을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옆으로 넙대대하게 120도 가까이 쭉 퍼져나오면 초점거리가 확 줄어들었죠. 왜? 화면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거리가 짧다는 얘기는 광각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요거 여러분 헷갈리면 꼭 앞으로 돌려서 렌즈의 피사각과 초점거리 간의 관계, 또 면적과의 관계, 요거 꼭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짧다는 건 광각에 가까운 카메라라는 얘기고, 광각에 가까울수록 기선고도비가 커집니다. 기선고도비. 그리고 기선고도비가 커질수록 과고감이 증가해요. 요 바로 기선고도비라는 타이틀 뒤에 과고감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기술사 시험 문제 답안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기선고도비를 써라 라는 1교시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덩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 30점으로 못 나옵니다. 묶어서 나오면 몰라도. 자, 그럼 10점짜리로 나왔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요? 정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앞대가리로 풀고 몸통을 풀고 그 다음에 서술할 내용을 서술하는 거죠. 이 10점짜리 약술 논술에서는 결론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기선고도비 시험 문제 나왔다. 이렇게 모범 답안을 같이 만들어봐요. 1번 정의. 기선고도비란 기선에 대한 고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죠? 계속 정의 나갑니다. 기선고도비가 클 경우 대상물은 실제보다 과장되게 높게 나타나거나 과장되게 낮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2번 기선고도비 원리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기선고도비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h분의 b 또 h분의 m 곱하기 b0 또 h분의 m 곱하기 a 곱하기 1-100분의 p, 이거는 또 h분의 f분의 h 곱하기 a의 1 곱하기 100분의 p,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b, h, 소문자 m, 그 다음에 b0, 그 다음에 여기 a,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여기 f까지 모든 노테이션을 다 달아줍니다. 그럼 3번 뭐죠? 기선고도비의 성질. 그건 어디서 만들어내요? 이 식에서 다 끄집어내죠? 기선고도비의 성질 1번. 아, 이거는 특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성질 1번 또는 특징 1번. 기선고도비는 B가 클수록 크다. H가 작을수록 크다. 그 다음에 F가 작을수록 크다. 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기선고도비의 성질 2번에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광각에 가까운 카메라다. 이거는 바로 위 그 지문에서도 찾을 수 있고, 여기요. 그 다음에 이 공식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광각에 가까운 카메라다. 그럴수록 큰 기선고도비를 갖는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 세 번째 3번 해갖고 기선고도비가 클수록 과고감이 증가한다. 요렇게 하면 답안이 깔끔해집니다. 자, 요거는 기술사의 경우고요. 또는 행정고시 기술직의 경우고, 기사인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요 기선고도비에 대한 성질 가지고 이거를 얘가
기선의 길이 b를 m 곱하기 스몰 b 제로로 바꿀 수 있는가? 또 b 제로를 a 곱하기 1-100분의 p로 바꿀 수 있는가? 또는 이 축적 분모수 소문자 m을 f분의 h로 바꿀 수 있는가? 요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기선고도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하고 바로 다음에 설명할 과고감. 자, 과고감 앞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과고감. 하하, 기선과 고도의 비로 이런 과고감이 바로 기선고도비구나. 그쵸? 실제 크기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현상. 호호, 이 용어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과고감. 과장되게 높게 느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실제 크기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현상이 과고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고감이 클 때에는 평평한 지역에서, 즉 사진상에서 눈에 잘 식별이 안 되는 언덕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 땅의 굴곡을 과장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굴곡이 여기 굴곡이 있었구나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굴곡이 심한 지역에서 과고감을 확 줘버리면 모든 지역이 급경사를 갖고 있고 지나치게 높고 지나치게 낮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판독에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과고감은 상호 위치 관계에 더불어 사진 판독의 보조 요소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사진 판독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긴 하지만, 그리고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슬쩍 했어요. 이 사진 판독엔 주요소, 즉 기본 요소와 보조 요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기본 요소에는 색조 모양, 질감, 형상, 크기, 음영 이렇게가 주요소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과고감과 상호위치 관계, 이게 보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요 사진 판독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다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낮은 고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은 기선고도비가 크다. 아하, 우리 앞에서 기선고도비 뭐분에 뭐였어요? 기선분의 고도요. 기선을 고도로 나눈 비율이었죠. 그러니까 고도가 크면 클수록 기선고도비는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낮은 고도에서, 즉 h가 적을수록 기선고도비가 커진다. 기선고도비가 커지면 과고감도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같이 멀리서 찍은 사진은 기선고도비가 적기 때문에 과고감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과고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입체상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시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죠. 시차라는 거는 뭔가요? 한 쌍의 사진상에 있는 동일점. 무슨 얘기예요? 입체 사진에서 왼쪽 사진의 고점, 오른쪽 사진의 고점이 중복돼가지고 지상의 한 점을 표현한 거죠.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사진상의 점, 즉 상점입니다. 그러면 이 상점은 그 점의 연직 방향 아래에서 한 점으로 딱 만나야 되죠. 왜? 같은 지점이니까. 근데 이게 만나지 못하고 종횡으로 시각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오차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시차라고 얘기해요. 이 시차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방향으로 나타나는 시차가 종시차고 X방향으로 나타나는 시차가 횡시차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P라는 거는 X방향과 Y방향의 성분의 합이죠. 자, 요게 합쳐서 델타 P가 종시차와 횡시차의 벡터 합이 바로 시차가 되는 거죠. 자, 이 시차 공식은 여러분들 유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기술사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시험은 요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공식은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따라서 한번 저하고 같이 공식을 유도해 보면서 공식을 암기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B고예요. H죠? B고. 자, 그 다음에 요 B점까지의 거리가 H입니다. 대문자 H가 뭐였어요? 비행고도. 그리고 또 요 B에서 F까지의 길이가, 즉 렌즈의 중심에서 화면까지의 거리죠. 요거 초점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PA라는 건 뭘까요? F에서 D까지 거리네요. 요 PA는 요건 정상시차입니다. 그래서 렌즈의 중심을 통해서 D에서부터 온 요 쭉 D에서 B를 지나고 내려오는 쭉 요 거리와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에서 내려간 연직점, 기억나죠? 연직점. 여기서 요 거리하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진, 필름상의 정상 시차예요.
PR은 뭐죠? 요 F에서 E까지의 거리네요. 요 PR, 요 거리는 기준면까지의 시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델타 P가 우리가 찾으려는 시차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유심히 요 삼각형을 한번 보죠. 요 A, O, B가 만드는 삼각형과 C, B, E가 만드는 삼각형, 요거 닮은 꼴인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요 B고 H가 연직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E와 C의 거리는 연직점과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그래서 요 삼각형 A, O, B와 C, E, B는 닮은 꼴이에요. 또 요 조그만 삼각형 하나 볼까요? 요거 B, D, F라고 만들어지는 요 영상면에서의 삼각형과 C, D, E라고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은 또 닮은 꼴이죠. 예, 왜? 요 F라는 길이, 초점 길이와 요 X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닮은 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시차의 공식을 유도해낼 거예요.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일단 시차 공식에서 이 델타 P는 앞에서 어떻게 썼어요? PA라는 정상 시차가 PR이라는 기준면 시차와 시차 델타 P를 더한 거였죠. 그쵸? 예, 요거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림에. 자, 그럴 때 아까 요 A, O, B가 만드는 삼각형과 C, E, B가 닮은 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거리 H와 요 거리 X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각과 요 각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요 거리 대 요 거리는, 즉 대문자 H 대 소문자 H, 요 길이는 요 F 초점거리 요거 대 요 X, 요거가 비례식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삼각형이네요. 삼각형 B, D, F와 삼각형 C, D, E가 닮은 꼴이죠. 그러면 요 길이 초점거리 F 대 요 길이 X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그럼 이쪽에서 어떤 변들? 요 FD라는 변인 PA와 델타 P, 요것도 비례식이 성립하네요.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대문자 H 대 소문자 H는 초점거리 F 대 X,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식에서 F 대 X는 PA 대 델타 P라고 나왔죠. 자, A는 B, B는 C, 고로 A는 C. 요 3단 논법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뭘 유도할 수 있어요? 비행고도 대문자 H 대 B고 소문자 H는 정상시차 PA 대 시차 델타 P라고 쓸 수가 있네요.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여기서 비거의 높이 스몰 h는 요거 두 개하고 곱한 거가 요거 두 개하고 곱한 거 같다 그랬죠. 그러면 소문자 h 곱하기 pa가 대문자 h 곱하기 델타 p니까 바깥놈 거. 그럼 결국 우리가 비고는 어떻게 써요? 요 pa분의 비행고도 대문자 h 곱하기 델타 p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썼어요. 자, 요 PA는 뭐였어요? 정상시차였죠. 여기 위에서 우리 정상시차 뭐라고 썼던가요? 예, 델타 P 더하기 PR이었죠. 요걸 끌고 내려오면 여기 분모에 PR 더하기 델타 P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자는 대문자 H 곱하기 델타 P,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네요. 자, 이게 시차 공식입니다. 비고를 계산하기 위한 시차 공식.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PR이라는 기준면 시차, 요거 대신에 사진의 주점 기선 길이를 관측했대요. 그럼 요건 우리 소문자 B0로 표현했죠? 우리 앞에서 그거 있었습니다. 주점 기선 길이 소문자 B0 곱하기 축적 분모수 M 하면 뭐가 나왔죠? 예. 그렇죠. 기선 길이. 대문자 B가 나왔죠. 요 B0가 뭔지 아실 거예요? 예, 주점 기선 길이. 그래서 기준면 시차 대신에 요 주점 기선 길이를 집어넣으면 공식에다 그냥 요거만 딱 갖다가 바꿔 끼워주면 되죠. 그래서 소문자 B0 더하기 여기 델타 P 그대로고 분자도
대문자 H 그대로고 여기 오른쪽에 역시 델타 P 그대로고 공식을 바꿔 쓸 수 있네요. 이때 C차가 주점 기선 길이보다 무시할 정도로 작을 때는 C차를 분모해서 띄워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비고 스몰 h는 주점 기선 길이 B0분의 대문자 h 뭐죠? 비행고도 곱하기 델타 p 요렇게 C차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공식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요거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그림 그려서 유도하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사 시험에서는 요거 세 개를 이용해서 비거를 구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꼭 챙겨서 시험 문제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체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